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원작 먼저 다루겠습니다. 45화를 다 보고도 계속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원작 74권의 챕터 제목들입니다. 저는 블리치가 완결됐을 때부터 이 챕터들에 뭔가 숨어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74권의 더 퓨처 블랙부터 걸립니다. 이 제목이 붙은 챕터가 하필 이치고가 마늘을 개방하는 장면입니다. 45화에서 이치고가 영왕으로 박제되는 미래라고 정리된 그 결말이 제목 한 줄에 이미 박혀있던 셈입니다. 결말에 더 블레이드, 무결의 끝, 데스 스트로베리는 명백히 이치고를 위한 챕터입니다. 그런데 중간에는 두세 개의 끝, 양면의 세 개의 끝, 두세 개의 끝이 가진 어두운 이면이 이어집니다. 원작 전개만 놓고 보면 이 제목들에 대응되는 장면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하바 하나 하시발트가 올마이티로 들여다본 세계를 가리킨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엔딩에서 이치고가 이미 원작 천세찬나물을 들고 있으니 나오는 건 확정이고 남은 문제는 타이밍권입니다. 그리고 저는 원작 역시 배드엔딩이라고 봐왔는데 그래서 챕터 제목에 두세 개의 끝이 그대로 박혀있는 겁니다. 얽힌 게 많아서 이후 에피소드가 나오면 시간 될 때 정리하겠습니다. 하시발트는 지금 유하바하의 힘을 쓰고 있어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 올마이티가 사라진 뒤에야 제대로 보이는 캐릭터입니다. 나중에 분석하겠습니다. 확실히 기억하셔야 할 건 쿠보 작가가 2016년 완결 시점에 이 챕터 제목들을 일부러 저렇게 배치했다는 점입니다. 해석의 여지를 남기려고 원작에서 일부러 풀지 않는다는 이 작가의 고집이 그대로 나온 거겠죠? 45화의 유하바하는 지독할 만큼 냉정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중간중간 분위기를 환기하는 연출이 들어갔는데도 절망적인 공기가 조금도 거치지 않더군요. 이번 화를 이해하는 열쇠는 하나입니다. 올마이티로 내다본 미래 중 하나라는 점이죠. 그래서 챕터 제목에 있는 부정적인 챕터가 끝나고 같은 장면이 재구성되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본 건 쿠보 작가가 챕터 제목으로 암시했던 또 하나의 미래고 유하바하 혹은 하시발트가 내다본 미래였다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유하바하 쪽에 무게를 둡니다. 이치고의 만해가 터무니없이 가나다는 걸 미래에서 확인한 유하바하가 그 미래를 막기 위해 선택한 수단이 바로 우리가 아는 원작 전개다. 이런 그림이죠. 근거는 원작에 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두 검이 융합되는 그 순간에 유하바하가 참어를 미리 부러뜨립니다. 74권에서 마늘을 부러뜨리며 미래에서 무언가를 보았고 방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남기죠. 도대체 어떤 미래를 봤길래 주인공의 마늘을 보자마자 부쉈는가? 그 답을 쿠보 작가가 애니메이션으로 직접 보여준 셈입니다. 올마이트로 본 미래가 뭔지 알려주는 것만으로 떡밥이 이 정도로 굴러갑니다. 원작에서 끝까지 안 알려준 이유가 있었네요. 45화의 결말은 유하바하가 영왕의 힘을 흡수한 채 오리히메와 함께 사라져버린 상태입니다. 그가 부활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영왕이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 되죠. 그럼 그 빈자리는 누가 메우느냐? 이치고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라주산도 시점부터 깔려있던 판입니다. 이치고는 영왕이 될 그릇인지 평가받기 위해 그곳에서 힘을 주입받았습니다. 휴스베 이치베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이치고를 차기 영왕의 대체제로 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둔 겁니다. 원작에서 쿄라쿠가 현세에 가서 이치고는 못 돌아온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죠. 영왕의 존재를 아는 인물들은 그를 영왕궁에 데려간 진짜 이유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재밌는 건 이치고 본인도 이용당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유하바하를 쓰러뜨리겠다는 목적은 똑같으니 알면서도 죽으러 간 셈이죠. 유하바하는 이 판을 처음부터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원작에서 이치고를 마주했을 때 이치베를 땡중이라고 욕하는 장면이 그 증거입니다. 애니메이션은 유하바하의 속마음을 이치고에게 대놓고 알려주는 방식으로 바꿔서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本能で全て分かっているな。黒崎一護を引き取り、そして霊王の記憶と借海を与えた。黒崎一護がその存在に足るものかどうか品定めをするために、お前にとってそれは死と同義だろう。 뒤틀린 감정이지만 유하바하는 이치고에게 우호적입니다. 자기 퀸시 측근으로 넣으려고도 했고 심지어 아들처럼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역설적이게 유하바하를 쓰러뜨린 것과는 별개로 45화는 이치고에게 최악의 시나리오이고 이치고가 그나마 웃을 수 있는 선택지는 유하바하가 죽지 않는 미래입니다. 유하바하가 올마이티로 이 미래를 보고 개입한 행위 자체가 결과적으로 이치고를 그 자리에서 구해낸 셈이죠. 사실 원작조차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하면 배드엔딩입니다. 블리치는 최악을 고르느냐 차악을 고르느냐 그 차입니다. 쌍검의 융합, 두 개의 뿔, 붉게 물든 피부와 사슬만 추가됐을 뿐
형태 자체는 크게 변한 게 없다고 아쉬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최후의 월화천충 때처럼 그림자 형태로 변했다면 저는 오히려 명백한 설정 오류라고 지적했을 겁니다. 참월 아저씨는 어머니 마사키에게서 물려받은 퀸시의 힘, 즉 유하바하 그 자체입니다. 유하바하는 타인에게 힘을 나눠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힘을 잃을수록 태아 상태로 어려집니다. 아랑칼 편에서 이치고가 만의 상태로 내면 세계에 들어갔을 때 만난 어린 천세 참월이 유하바하의 어린 시절인 이유가 여기 있죠. 화이트와 유하바하가 균형을 맞춘 상태이기 때문에 화이트 모습은 가면과 뿔까지 달린 가면을 쓰고 있는 거고 유하바하가 어려진 겁니다. 이걸 모르셨던 분들은 과거의 만해가 새롭게 보이실 겁니다. 얄쌍한 천세 참월과 펄럭이는 검은 코트는 내면의 유하바하가 이치고를 지배하고 속이기 위해 참월을 숨기고 자신의 모습만을 형상화한 가짜 만화였습니다. 47권 여백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거기에 참월이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천세 참월이 나란히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참월이 화이트고 얄쌍한 천세 참월이 어린 유하바하였던 거죠. 최후의 월화천충 당시 몸이 칠흑 같은 그림자로 뒤덮인 것도 이치고나 화이트가 이뤄낸 게 아닙니다. 퀸시의 힘을 가진 내면의 유하바하가 자신을 희생했고 그 결과 퀸시의 힘을 중심으로 잠재력이 개화하면서 유하바하의 상징인 그림자, 나아가 그 근원인 영왕의 검정까지 표면으로 드러난 것뿐이죠. 화이트의 대사에서 바로 알 수 있는데 한쪽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면 다른 한쪽은 기마가 되고 상대의 뼈와 살이 된다는 거. 13권에서 참월 아저씨가 화이트를 불러내며 미안하다고 말하는 장면과 이치고가 화이트의 말을 이해하고 참월 아저씨를 힘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모습으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화도 그렇고 원작의 만해에서도 코트도 그림자도 없는 게 정상인 겁니다. 과거에 검은 코트와 그림자가 몸에 둘러진다는 것 자체가 아직 유하바하에게 통제받고 있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였던 셈이죠. 이치고가 시의 상태로 호로하를 캐면서 퀸시의 힘을 빌렸다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힘을 쓸 때마다 참월 아저씨의 도움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지만 퀸시의 힘을 이용해 호로의 힘을 깨우는 내면 세계의 왕이 되었다는 걸 대사 하나로 증명했습니다. あらゆるものの融合によって生まれたお前にふさわしい力だ。 이치고가 만회를 하자 하늘에 뜬금없이 핏빛달이 떠오르고 화면이 온통 붉게 물듭니다. 다짜고짜 웬 달이냐 싶으시겠지만 답은 연재본의 챕터 제목에 있습니다. 참월 아저씨가 처음 등장하는 챕터 제목이 백인 블랙이고 이치고가 천만의 천세 참월을 선보인 챕터의 제목이 검은 달의 출현입니다. 즉 검은 달은 유하바하이자 이치고 내면에 있는 퀸시의 힘을 상징하죠. 45화는 정반대의 힘입니다. 58권에서 유하바하에게 월화천충을 날릴 때 어두운 달의 일격입니다. 59권 마지막 챕터 달의 어둠에서 화이트가 등장하고 60권으로 넘어가며 곧바로 핏빛 달의 어둠으로 이어집니다. 참월 아저씨의 존재는 검은 달, 화이트의 존재는 핏빛 달. 원작이 챕터 제목으로 이미 상징을 나눠둔 겁니다. 원작에서 검은 달의 끝은 최후의 월화천충으로 눈에 담아본 적이 있어도 핏빛 달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죠. 그러니까 올마이티로 본 미래가 45화라는 겁니다. 핏빛의 출처는 아이캐치 설명에서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혈수 이치고는 호로의 피를 일깨워 반호로화에 성공한 상태이며 만해를 통해 참백도와 함께 한 번 더 변화한 모습이라고 나오죠. 이 호로의 피라는 표현도 즉흥적인 게 아닙니다. 74권 시작 챕터 제목이 내 뼈를 채우는 피이고 바로 그 챕터에서 이치고가 반호로화를 합니다. 그리고 유하바하에게 퀸시의 힘으로 호로를 자극했다라고 말했죠. 챕터 제목에는 영어로 내 뼈를 채우는 피라고 원작에 적어둔 거고 이번에 아이캐치로 챕터에 적어둔 피의 정체가 호로의 피라고 대놓고 알려준 겁니다. 퀸시는 블루트를 통해 혈관에 영자를 흘려보내며 유하바하의 피를 마시는 성찬식으로 힘을 하사받습니다. 45화에서 이치고가 만해 이후 등장할 때 그림자 속에서 나오는 건 퀸시의 힘이 다른 힘으로 변질된 걸 보여준 겁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키스케와 화이트의 대사를 기억해보면 됩니다. 가면이 벗겨진 아랑칼은 레스렉시온을 통해 아랑칼의 영합에서 호로의 영합으로 완전히 변하다고 했죠. 화이트는 통제권이 자기에게 주어지면 참월 아저씨는 자신의 일부가 된다고 했습니다. 혈수 이치고는 화이트와 참월 아저씨를 두 자루의 참백도에 각각 나누어 담았기 때문에 시의 상태에서는 퀸시의 힘을 이용해 호로의 피를 깨웠고 만해를 해서 퀸시 힘이 호로의 일부가 돼서 그게 구현화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칼의 외형이 손잡이가 뼈로 돼 있고 피부 색깔까지 바뀐 건 그 연장선일 겁니다. 손잡이는 25권에서 나왔던 영왕궁의 열쇠였던 왕권 손잡이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게 58권에
영왕의 힘에 변질된 뼈였습니다. 형태의 의미는 켄파치를 보면 됩니다. 켄파치 역시 마네를 개방했을 때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며 오니와 같은 형태로 변했죠. 단행본 73번을 보면 켄파치가 마네를 쓴 직후 하얀 여백의 연출 속에서 제라드의 칼이 켄파치의 참백도를 부수는 듯 하다가 역으로 제라드의 칼이 박살나며 뿔 달린 해골 형상이 묘사되는 장면이 있는데, 이 해골의 형태가 오기명령편에 등장했던 지옥문에 새겨진 해골 디자인과 똑같습니다. 블리치 2권에서 지옥문이 나온 적이 있는데 이때는 머리에 붕대가 감겨져 있고 봉인된 것처럼 보였죠. 이치고의 시의 모습과 켄파치의 시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만회를 해서 호로에서 그 이상으로 힘이 변질되니까 붕대 부분이 뼈로 변한 거고, 켄파치는 만회를 처음 발동한 상태라 힘을 감당 못하고 피부색만 변한 채 칼의 외형은 부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기면명이 연재되면 켄파치도 손잡이가 뼈로 된 참백도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옥문 해골의 의미는 세계의 밸런스가 깨져서 지옥의 힘이 커졌고 문이 열릴 거다, 그런 연출일 겁니다. 또한 유아바아가 검은 달이고 그 검정의 근원이 아버지인 영왕의 힘이라면 핏빛달로 암시해둔 붉은색의 근원은 당연히 지옥의 힘이 되겠죠. 붉게 물든 피부, 늘어난 뿔, 손목과 발목에 그대로 감긴 붉은 사슬의 위치까지 과거 바스트로드의 디자인과 나란히 놓고 보면 굉장히 비슷합니다. 결국 호로의 본질은 지옥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고, 진화할수록 악마의 외형으로 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45화에서 이치고는 만회를 할 때 천쇠참월이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쿠보 작가가 영미한 말장난을 한 겁니다. 61권에서 이치고가 진짜 참월을 받을 때 챕터 제목이 더 블레이드 이즈 미입니다. 검이 곧 나다. 말 그대로 내가 참월이라는 뜻이죠. 그러니 아이캐치에 혈쇠 이치고라고 적어놓은 건 사실상 혈쇠 참월이라고 적어놓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47권에서 유아바하의 어린 시절은 이치고와 분리되어 있는데 화이트는 이치고의 내면 속에 있었습니다. 그저 사신과 호로의 힘이 융합된 아랑칼과 비슷한 개념이며 이 힘은 결국 이치고 자신입니다. 이치고는 자신의 내면이자 스스로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젠 때는 유아바하가 이치고 본인이 두려워하든 말든 일단 꺼내준 거고, 61권부터 화이트를 자기 자신이라고 인정했고 그 힘이 참백도 안에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마네라고 외치면서 나온 혈쇠 이치고는 호로의 힘을 인정하고 발휘한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천쇠 참월의 이름을 제대로 외치는 건 화이트와 참월 아저씨를 동시에 부르는 것과 다름이 없으니 원작의 천쇠 참월을 볼 수 있습니다. 원작 천쇠 참월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47권에서 호로와 퀸시의 힘이 합쳐졌을 때 이치고한테 우리 둘 다 자신의 힘이야 라고 했던 대사가 있는데, 61권에서 참월 아저씨가 힘의 중심에서 내려오기 직전에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싸워도 된다고 했던 대하고 똑같습니다. 결국 천쇠 참월은 호로와 퀸시의 균형을 이뤘다는 증거고, 이치고가 힘의 중심이 돼서 월화천충을 날렸기 때문에 이치고의 상징인 금색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45화의 전투 장면은 16권에서 참월 아저씨가 이치고를 훈련시킬 때 썼던 그림자 기술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분신들을 흡수해서 월화천충으로 쓰는 것도 퀸시의 영자 흡수와 닮았으며, 25권에서 화이트는 만의 상태로 월화천충을 날리며 이치고에게 너는 그저 나를 모방하는 벌떨어진 애송이 라고 조롱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참월의 주인이 된 이치고가 과거 참월 아저씨의 전투 방식까지 모방해서 진짜 유아바하를 몰아붙이는 겁니다. 하지만 능력을 응용하는 것일 뿐 힘 자체는 분명 레스렉시온 그 이상으로 변질된 모습입니다. 25권에서 화이트와 이치고가 만나는 파트 직전 제목이 어둠의 억제이고, 73권에서 이치고와 유아바하가 만나기 직전 제목이 어둠의 아들입니다. 영왕의 힘은 검정이자 혼돈을 지칭하는데 어둠은 호로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앞서 본 챕터들도 다시 보면 결이 갈립니다. 유아바하를 칭할 때는 검정이 붙지만 화이트를 칭할 때는 달의 어둠, 핏빛 달의 어둠처럼 어둠이 붙습니다. 작가가 두 단어를 노골적으로 구분해서 쓰고 있는 거죠. 애니메이션 28화 유아바하가 영왕의 과거에 대해 말해주는데 이때 영혼을 위협하는 어둠, 어둠을 내쳤던 영왕의 힘을이라고 말합니다. 永遠を脅かす闇を退ける霊王の力を 영왕과 어둠은 과거에도 대립했다는 건데 이치고 내면 세계에 있는 존재들로 그 관계를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유아바하와 아이젠 구도로 보여준 거죠. 이치고가 월화천충을 날릴 때 잘 보면 금색 월화로 나오다가 갑자기 검은 월화로 바뀝니다. 금색은 이치고에게 사신의 색이고 호로의 힘이 더 커져 달이 어둡게 변한 거라면 이건 검은 월화천충보다
어둠의 월화천충이라 불러야 할지도 모릅니다. 굳이 검은 월화와 어둠의 월화천충이라고 나눠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48권을 보면 아이젠이 무월을 맞고 여백에 달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때 보면 금음달처럼 생겼죠. 그런데 45화에서 이치고가 날린 월화천충은 달의 모양이 거꾸로 되어 있는데 웨코문드에 떠있는 초승달과 같은 모양입니다. 달의 연출로 퀸시와 호로의 힘을 구분지어 놓았다고 볼 수 있죠. 이처럼 45화는 어느 하나도 대충 만든 장면이 없습니다. 찾아보면 전부 원작에 있는 겁니다. 오리히메는 자기 희생으로 능력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블리치에서 자기 희생이 만들어내는 힘은 늘 규격을 벗어납니다. 네모는 마유리를 구하려 팔다리 조직이 붕괴되기 직전까지 자신을 몰아붙인 뒤 혼백을 깎아 영력을 토해냈고, 스타크는 외로움을 덜어내려 혼백 자체를 찢은 다음 레스렉시온으로 다시 합쳐서 영혼 자체를 무기 사용했습니다. 레트슈틀도 같은 결이죠. 아랑칼파트에서 우라아라는 오리히메의 성격을 이유로 그녀를 전장에서 배제하려 했습니다. 공격에 사리가 전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45화에서는 그 약점이 그대로 힘의 근거가 됩니다. 아이젠은 과거에 오리히메가 각성한 이유를 그녀가 자신의 무력함에 호소했고 붕옥이 그 소원을 이뤄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5화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유아바하의 무력은 상상 이상이었고 마음속으로 계속 자신을 저주하다가 이치고와 루키아가 리타이어하는 순간 순순 육화주의로 피가 흘러 원을 그리고 오리히메는 그 안으로 자신을 던집니다. 여기서 41권이 겹칩니다. 우르키오라가 이치고 몸에 구멍을 뚫었을 때 신체가 재생하고 장기 회복까지 하면서 이치고가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우르키오라는 초고속 재생으로 내부 장기까지 회복되는 경우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컬러판으로 보면 이치고 몸에 있던 호로의 일부가 빠져나가 공중에 원을 그리더니 그대로 심장이 메워집니다. 그런데 이번 오리히메 장면의 묘사가 이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턴 추측입니다만 이때 오리히메가 자기도 모르게 이치고를 치유했고 쿠보 작가가 원작 단계에서 그녀가 한 단계 진화할 가능성을 남겨뒀다가 이번 에피소드에서 꺼내 쓴 것 아닌가,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는 3권 오리히메의 권두시입니다. 내가 비었다면 영원히 만나지 않는 하늘과 대지를 잇듯 누군가의 마음을 이어둘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한 비가 오리히메의 피가 된 거고 그 피가 모여 만든 동그란 원이 곧 마음을 뜻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블리치에서 비어있는 마음을 상징하는 건 호로의 구멍입니다. 오리히메는 그 호로와 유난히 얽힌 캐릭터입니다. 오빠가 호로가 되어 찾아온 적이 있고 파츠키를 지킬 때도 우르키오라와도 그렇고 이치고의 구멍을 메운 것도 그녀죠. 마지막에 그 구멍이 메워지는 듯한 연출까지 나옵니다. 빗줄기가 하늘과 대지를 잇듯 오리히메의 피가 비어있던 마음을 이어붙인 셈인 거죠. 마음이라는 건 8권에서 요루이치가 이노우의 한테 마음과 영혼은 직결되어 있으니 무언가를 지켜야 할 때 가장 힘이 발휘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리히메가 그 대답으로 이치고를 지키기 위해서요 라고 대답했고 그 한마디 덕분에 순순 육화를 의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번 45화의 오리히메의 희생은 이 서사의 흐름을 아는 사람만 눈치채도록 만든 장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쨌든 순순 육화로 만든 원으로 뛰어들었고 자기 희생을 통해 유아바하와 함께 사상의 거절로 동시에 사라졌다는 게 중요할 겁니다. 유아바하가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거냐고 되묻는 대사도 그가 이 구조를 알아챘다는 신호로 읽히니까요. 命を捨てるか井上織姫。